안녕하세요. 상소인의 시다방의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V-Ray 5 4 3D Max의 신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오스그룹 홈페이지에 이미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V-Ray 5 3D Max Now Available이라고 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V-Ray 5 3D Max 소개 웨비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영상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이미 그 중요한 내용들을 캡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사안들은 여기에 정리된 도큐멘트 문서든 뭐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영문으로 발표가 진행된 웨비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를 띄워서 여기에 소개됐던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자, 우선 그 V-Ray Next,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게 V-Ray Next죠. V-Ray 5는 그 다음 버전, 이제 최신 버전으로 해서 들어왔고요. 3D Max만 우선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마야도 곧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넥스트 단계에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3점대에서 3.0대에서 넥스트로 가게 되면서 렌더링 속도, 그러니까 엔진, V-Ray라는 코어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신화되면서 뭔가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단계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최신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됐다라기보단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코어가 조금 더 탄탄해지고 좋아졌다라는 거,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렌더링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거,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5.0부터는 이제 기능들 위주로 해서 개발이 조금 더 차츰차츰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넥스트의 주요 주요 포인트가 렌더링 향상이죠. 속도의 향상. 그래서 좀 넘어가 볼게요. 아시겠지만 어댑티브 돔 라이트가 추가가 돼서 지금 이제 돔 라이트를 쓰고 하게 되면 그죠? 인테리어 같은 라이팅을 하게 됐을 때 창문에서 라이트가 들어오는 경우에 스카이라이트 포탈이라는 것을 써왔는데 그것 또한 이제 5.0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옵션이. 그래서 돔 라이트를 쓰고 어댑티브 돔 라이트 기능을 쓰시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렌더링을 해준다는 거, 당연히 렌더링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어댑티브 라이트란 기능도 넥스트에 추가가 됐었는데 이것 또한 기존에 이제 샤틀이 점점 고퀄리티가 돼가고 헤비해지면서 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라이트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V-Ray에서 어댑티브 라이트를 쓰시게 되면 그것 또한 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렌더링을 해준다는 거, 그걸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V-Ray 5입니다. 5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안정화가 됐고 코어가 뭐 이렇게 더 최적화가 됐어 라는 이야기는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이 기능들은 지금 이제 렌더링 시장에서 유저들이 원하는 최신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계의 트렌드라고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능들 추가된 것들조차도 사실은 케오스 그룹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V-Ray를 하드하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해외 유명 업체들 있죠. 거기에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유저들을 피드백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기능들을 나열을 하고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걸려서 V-Ray 5가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우선 요기에 대한 얘기들을 다음 이미지들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능들이 V-Ray 5의 주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에이스 CG가 가장 처음에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업계가 에이스 CG, 에이스가 소개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게 뭔가 좀 최적화가 되고 뭐 정리되는 단계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에이스 CG든 뭐든 이런 것들이 업계에서 많이 활용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마야에도 그렇고 에이스 CG가 기본적으로 컬러 매니지먼트가 추가가 된 상태고요. 거기에 부응해서 V-Ray도 이제 디폴트로 에이스 CG 스페이스, 컬러 스페이스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잠깐
다음 차트 예제를 볼게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제 sRGB,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컬러 스페이스에서 렌더링이 된 결과고요. 왼쪽에 에이스 CG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컬러 템퍼처에 대한 기준들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스 CG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상수인의 CG다방 카페에도 올려놨는데요. 예전에 이제 소니에서 레고 무비 영화 있죠? 네. 를 제작을 했을 때 세츄레이션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린이들 장난감이고 뭐 어른들도 물론 가지고 놀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세츄레이션이 강한 걸 렌더링 처리했을 때 그 색감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sRGB 컬러 스페이스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컬러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에이스 CG로 워크플로우가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건 조금 더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니어 워크플로우는 당연한 얘기고, 리니어 워크플로우에 이어서 레인하드, 그 다음에 뭐 하이라이트 번, 그 다음에 에이스 CG, 뭐 그리고 잠시 뒤에 나오게 될 필름믹 톤 매핑,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에 의해서 계속 디벨롭 돼서 추가가 되었던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V-Ray 자체에서 이제 에이스 CG를 디폴트로 지원을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색감이나 룩이 달라져요. 그래서 에이스 CG를 기본적으로 좀 워크플로우를 익숙해 주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믹스죠. 이것도 이제 케오스 그룹 하고 이제 합병한 그 코로나 렌더러를 개발하고 있는 팀에서 먼저 개발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유저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V-Ray에서도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이게 이제 메인으로 해서, 기능이 소개가 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볼게요. 그 결과가. 우선 라이트 믹스가 뭐냐면, 이미, 잠시만 뒤로 가서 볼게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렌더 엘리멘트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 믹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뒷장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이렇게 넣기만 하면 씬 안에 있는 그 빛을 적용할 수 있는 라이트에 대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다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라이팅, 기본적으로는 그 합성 툴을 통해서 해야만 했던 그 리라이팅 작업을 V-Ray 프레임 버퍼 2, 그죠? 1도 아니고 2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라이트 믹스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 V-Ray 라이트 믹스 렌더 엘리멘트를 추가만 하시게 되면 합성 툴을 거치지 않고도 렌더된 결과를 가지고 리라이팅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선 또 레이어 컴파지터라고 해서 V-Ray 프레임 버퍼에서 똑같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그 뷰티 이미지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더해줘야 될 그 렌더 엘리멘트들이 있었죠.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들인데, 기존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일일이 추가를 해서 다시 합성 툴에서 더해야지 뷰티가 되는 걸 확인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들을 조금 조절을 하면서 룩을 잡아줬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이제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V-Ray Back to Beauty라는 이 렌더 엘리먼트를 넣게 되면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모든 요소들이 추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레이어링을 통해서 조금 아직은 좀 불편할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V-Ray 프레임 버퍼 자체 합성 툴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뭔가 컬러 코렉션이나 컬러 그레이딩 등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넣어 주시기만 하면 뒤에서 보여질 기능들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우선 라이트 믹싱입니다. 라이트 믹싱.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 도시, 씬에 사용된 그 라이트들, 아까 라이트 믹스 렌더 엘리멘트를 추가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다 추가가 되게 됩니다. 라이트 소스, 뭐 레이어, 이름, 기타 등등 거기에 의해서 분리가 된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고요. 요걸 가지고 리라이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작업은 사실 그 렌더 툴 또는 뭐 마야 맥스 내부에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누크나 애프터 이펙트 등 합성 툴 또는 포토샵에서 해야만 했던 건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라이팅 렌더링을 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영돼서 지금 라이팅이 된 거고요. 실제 렌더링은 이미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가 종료된 이미지에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라이팅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티 하이웨이의 강도를 더 밝게 했고, 그리고 당연히 그 컬러도 색상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리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to composite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라이트 믹스 모드, 이게 디폴트 RGB 모드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믹스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컴포지트도 있는데, 자, 라이트 믹스에서 실제로 이제 그 라이트를 내가 리라이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결과를 컴포지트로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래에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하고 뺐는지 이 값들이 반영이 돼서 컴포지트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간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제가 필요하면 렌더 엘리멘트를 더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합성 툴에서 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자, 올라가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위에 렌더 엘리멘트가 올라간 거에서 앰모스피어 해서 대기 효과든 뭐든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하게 됐고요. 그죠? 그 외에도 필요하시면 다른 요소들도 얼마든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자, 여기 add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기타 등등 포토샵이나 합성 툴에 있는 기본적인 모드들이 블렌드 모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꿔가면서 내가 응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멀티플라이도 지금 1에서 0.5로 바꿔서 좀 강도를 낮춘 상태입니다. 네, 기존에 지금 보시는 이런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합성 툴로 넘어가야지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지금처럼 V-Ray 프레임 버퍼 2, 그죠? 새로워진 V-Ray 프레임 버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컬러 코렉션이든 뭐든 여기에서 하나에 맞는 그 채널에 자, 커브든 또 컬러 밸런스, 뭐 화이트 밸런스를 적용해서 색을 달라지게, 컨트라스트 비를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네, 그렇게 해서 커브를 조절해서 이렇게 룩을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하나의 지금 포리곤 & 라이트 여기에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름믹 톤 매핑이라고 볼게요. 시네마틱 룩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sRGB든 뭐 리니어하게 저장되어 있는 룩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나중에 조금 더 그 필름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보게 될 요 커브인데요. 요것들을 이제 담아서 그 조금 더 시네마틱 룩이 나게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이제 필름믹 톤 매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업계의 렌더링 이쪽 업계에 굉장히 자리를 잡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이 디폴트로 지금 들어온 상태고요. 가서 잠깐만 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룩 자체는 사실 리니어 상태입니다. 리니어 상태. 그래서 필름믹 톤 매핑을 이렇게 추가를 하시게 되면, 자, 방법도 한 가지가 아니라 지금처럼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옵션들이 또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꾸시게 되면 기존의 리니어에서 표현하기 힘들었던, 그죠? 그러니까 밸류가 1 이상의 값들은 사실은 우리가 모니터에서 봤을 때 그냥 화이트로 해서 잘려지게 됩니다. 그런 밸류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담아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모두 넘겨서 보여주는 것들만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드별로, 그리고 자, 옵션이 또 다양하게 있어서 조절해서 좀 더 디테일한 옵션들을 조절하면서 룩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 뭐 하여튼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름믹 톤 매핑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패스 익스프레션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모든 분들한테 필요한 건 아니고요. LP라고 해서 허리우드든 뭐든 이제 블록버스터 작업을 했을 때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잖아요. 근데 합성할 때 필요한 요소들만 또 따로 빼기 위해서 렌더를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기존의 그 개발자에서 제공되는 렌더 엘리멘트 외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독립적인 것들을 뭔가 새롭게 구성을 하고 싶어, 그때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렌더 엘리멘트를 조금 더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LPE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V-Ray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아놀드나 렌더맨에서 지원이 됐던 건데 V-Ray에서도 이제 지원이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뉴 선앤스카이인데 사실 V-Ray 넥스트에서도 새로운 선앤스카이 시스템이 들어왔죠. 자,
다음 이미지를 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새로 왔던 게 사실 호색 스카이입니다. 근데 이제 임프루브드 스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뭐냐면 그 똑같습니다. 코로나 렌더러 그쪽 팀에서 개발을 한 조금 더 유저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석양이 표현되는 요것들은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소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V-Ray 5에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선호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왼쪽 이미지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과 근접하죠. 그래서 사실 써니스카이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HDR 이미지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뭐 석양, 태양이 뜨고 졌을 때 그 스카이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임플루브드 스카이 이걸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색 스카이도 결코 나쁜 방식은 아닙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테리얼 매니저라고 되어 있네요. 기존에 이제 어셋 브라우저나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외부 플러그인을 쓰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케오스 그룹에서 V-Ray 사용자들을 위해서 V-Ray 어셋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재질들이 있는데, 자, 메테리얼 라이브러리라고 했는데 지금 500개 정도 있죠. 기존에 이런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도 구매해서 쓰려면 그것도 이제 비용이 나가게 되고,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오스 그룹에서 또,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재질들 500가지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바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폴트로 설치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V-Ray 사용하실 때 내부에서 그 어셋 브라우저를 띄우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500가지 재질들을 바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쓰이는 장면들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자 잠깐만 볼게요. 지금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디테일한 재질은 적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냥 V-Ray 메테리얼 디폴트 그레이 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셋 브라우저에 적용되어 있는 제공되는 500개의 재질만 이용을 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잠깐만 볼게요.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재질을 넣게 되면 지금처럼 내가 뭔가 외부 서브스턴스 페인터나 포토샵에서 재질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룩의 느낌의 재질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그것만 적용한 것 가지고 지금 이렇게 룩이 변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뿐만 아니라 V-Ray 메테리얼 우선 잘 보시면 프리뷰 그죠?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프리뷰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이 정도까지는 제공이 안 됐었는데 이제 요 프리뷰 렌더된 이미지조차도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렌더를 걸어보지 않아도 프리뷰 이미지만 보고도 그 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Ray 그 메테리얼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재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뭐 물 또는 유리, 기타 등등 뭐 아이런, 골드, 쿠퍼 이런 것들을 새로 내가 만들려고 할 때도 뭐 옵션을 찾고 넣고 수정을 하는 게 꽤 번거로웠었는데 이제 그 디폴트로 많이 쓰이는 것들의 프리셋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크롬을 원하는 크롬을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룩을 잡아가는 걸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수월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프리셋을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아까 거기 완성된 장면에서 프리셋만 가지고 얼마나 더 룩이 또 좋아지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워터, 그죠? 물 공간을 집어넣었고요. 프리셋만 가지고 그 다음에 크롬, 그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다른 재질들을 더 추가를 해서 완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외부에서 재질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V-Ray 메테리얼 프리셋만 가지고도 충분히 훌륭한 룩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걸 조금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트 레이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미지를 볼게요. 기존에 이제 V-Ray 재질로 해서 이렇게 반사를 추가할 수 있는데 위에 이제 베니시 효과 있죠? 리스칠을 한다던가 해서 투명하게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싶을 땐 V-Ray 블렌드 메테리얼을 쓰거나 해서 조금 살짝 복잡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 V-Ray 메테리얼 자체에 코트 레이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V-Ray 블렌드 메테리얼을 쓰지 않고도 이 코트 어마운트를 올려주는 걸로 그 효과를 동일하게 유지를 할 수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V-Ray 카페인트 메테리얼도 있는 기능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추가된데 신 레이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직물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 써 있는 거죠. 벨벳이나 뭐 스테인, 실크 같은 것들.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그 리플렉션 상태나 또는 디퓨저의 상태가 직물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사실 어렵진 않지만, 아는 분들은 어렵진 않지만, 그것도 또 그 만들려면 노드를 조금 복잡하게 구성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습니다. 그것 또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V-Ray 매테리얼 안에 신 레이어가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트 매테리얼 2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카페인트랑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이제 그동안 플레이크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플레이크를 사실적으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조금 덜 쓰게끔, 네,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카페인트 매테리얼 2 2번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보시기에도 플레이크든 뭐든 그 디테일이 훌륭하죠. 네. 그리고 메모리 또한 더 적게 쓴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뭔가 작업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방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500개의 라이브러리 제공된 거기에서 적용한 것들, 그리고 V-Ray 매테리얼에 있는 기본 프리셋만 가지고 만들어진 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뭔가 커스텀해서 로고가 들어가야 되던가 텍스처가 그림이 페인팅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외한 기본적인 룩을 만드는 건 지금 제공되는 V-Ray 라이브러리 재질과 V-Ray 프리셋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improved dot라고 있는데 V-Ray dot도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프로시전 방식으로 우선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여기에 지금 굉장히 깨끗한 벽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세월이 지나게 되면 뭐 물이 흐른다든가 바람에 의해서 웨더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월의 흔적,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런 웨더링 효과를 집어넣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페인팅을 통해서 적용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시간 소모적이죠. 그래서 프로시전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 프로시전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V-Ray 더트고요. 자, V-Ray 더트 하게 되면 앰비언트 어클루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보이시죠?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새롭게 이너 어클루전을 추가하시게 되면 밑에 자, 스트릭스라는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스트릭스 옵션을 적용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린 이런 효과들을 금방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오래된 담벼락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적인 걸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네, 거기에 대한 길이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줄여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게 더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네, 자연스러운 그 질감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프로시저한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UV에 맞춰서 뭔가 네, 그 하나하나 그려 넣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이 용이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덤 텍스처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뭔가 반복해서 쓰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타일링 현상이죠. 반복되는 텍스처 현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렇게 접근을 못 하는데, 그것도 이제 버튼 클릭 몇 번만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룩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 예제를 가지고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샷이죠. 이 복잡한 샷들이 오브젝트들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인스턴스 카피를 통해서 배열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율성을 위해서. 자, 볼게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창구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하나하나 네, 랜덤하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재질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넣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번거롭죠. 쉽지도 않고 텍스처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랜더마이즈 옵션이 적용이 안 된 상태인데, 이제 볼게요, 같이. 우선 네, 요 두 가지 노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V-Ray 멀티 섭 텍스처에 추가된 기능, 그리고 뒤쪽에 이제 UVW 랜더마이저라는 여기에 추가된 기능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랜덤 컬러, 지금은 멀티 섭 텍스처 안에 있는 랜덤 그 감마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이미 룩이 달라졌죠. 뭔가 랜덤하게 해서 텍스처 상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금 감마에 의해서 중간 톤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 색감 자체가 지금 밝고 어둠의 차이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마저도 지금 좀 달라 보이죠? 네.
그리고 당연히 랜덤 뷰를 통해서 색을 다르게 또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 엘리멘트에서 그 오브젝트 요소들마다 조금씩 또 다르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UVW 랜더마이저를 이용을 해서 같은 UV를 쓰고 있으니까 항상 이제 같이 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랜덤하게 다양하게 UV 상태를 다르게 해서 텍스처가 반영되게끔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거 스토캐스틱 타일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 또한 이제 뭐냐면 광활한 대지 같은 거 작업을 하시다 보면 지금 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텍스처를 그냥 한 장을 써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시게 되면 이렇게 타일링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방향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수작업을 해야만 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이제 손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똑같은 이미지 한 장을 썼는데 스토캐스틱 타일링을 적용한 것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연스러운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도 동일하죠. 자, 이렇게 해서 광활한 그 바닥 같은 걸 표현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타일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한 장의 이미지를 쓰시게 되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토캐스틱 타일링이라는 옵션이 추가가 돼서 그걸 적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그죠? 이미지 한 장이 쓰였는데 자연스러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조금 손쉽게 작업을 끝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점점 씬이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씬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간 소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자연스러우면 그걸로 오케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루 노이즈 샘플링. 이거는 이제 좀 렌더링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다른 샘플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고 이 계산을 위해서 조금 더 렌더링 시간을 들여야 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일률적으로 노이즈가 생기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앞으로 이제 노이즈든 뭐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감소될 거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향상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샘플링도 더 좋아졌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GPU죠. 이제 점점 갈수록 그 CPU에서 GPU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지금 GPU 렌더링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이미 프로덕션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PU와 GPU 기능을 그대로 이제 100% 아직까지는 GPU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데 5.0이 되면서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중요 기능들을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CPU 렌더러에서 많이 V-Ray CPU 버전에서 많이 썼던 기능들인데 GPU에서 지원이 안 돼서 좀 불편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아웃 오브 코어 GPU 기능이죠. GPU로 넘어가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스템 메모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64기가 또는 128 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256까지도 뭐 지원하는 장비를 쓰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은 그 램을 확보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 GPU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냥 일반적으로 뭐 2080 Ti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쉽게 좀 더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이밍에 최적화된 그래픽 카드인 경우에는 11기가, 12기가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렌더링을 걸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 속도가 빠르면 뭐 하나요? 지금 씬이 헤비해진 거에 맞춰서 데이터가 헤비해지게 되고 그러면 메모리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GPU가 메모리 한계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렌더를 거는 게 중요한데 렌더를 걸 수 없으니까 그걸 걸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 이제 시스템 메모리를 활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아웃 오브 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아웃 오브 코어를 통해서 CPU 에서만 렌더를 걸 수 있었던 것들을 GPU를 써서도 렌더를 걸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최적화된 모든 개발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우선 쓸 수는 있지만 뭐 100% 그 완벽하게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텍스처와 이제 지오메트리 데이터가 GPU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램을 오버를 하게 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렌더를 걸 수는 있다라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앞에 이제 그 웨비나에서 소개가 됐는데 프로젝트 라비나 저도 이제 프로젝트 라비나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많이 했는데 뭐 그 내용을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GPU 렌더링이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실시간 리얼타임 GPU 렌더링이 더 이슈가 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언리얼이든 그 유니티 등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V-Ray 사용하는 분들은 앞에서 몇 번 계속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 라비단을 쓰시게 되면 기존에 헤비한 그 V-Ray 장면을 가지고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서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업데이트가 이미 됐습니다. 웨비나 이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애니메이션 편집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지 않아도 GPU 그 게임 엔진 같은 요 프로젝트 라비나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조금 더 빠르게 렌더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그 가능성을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V-Ray 5.0으로 오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런 기능들이 메인이 됐고, 앞으로 이제 더 새로운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적인 것들 간단하게만 살펴봤고요. 뭐 시간 관계상 맥스든 뭐든 이런 걸 열어서 디테일하게 옵션을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사이트에 가서 이 동영상과 그리고 또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참고를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설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게 되면 뭐 질문 남겨주시면 상수의 시다방 질문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